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0월 10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국정원발 속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사전투표 또 개표 결과를 포함한 관련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 이 점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니 지금 그러면 앞으로 총선에서 전부 다 이 자료가 해킹돼서 선거 결과가 뒤바뀌는 것 아닌가. 그리고 특히 2020년 총선 이후에 부정 개표 논란이 상당히 크게 일어났었죠. 자, 그 내용까지 지금 다시 소환이 되면서 그때도 다 해킹당해서 부정 선거가 있었던 것 아닌가. 부정 개표. 자, 그런 그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투표 조작, 그러니까 개표 조작, 투표 조작 다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도 입장을 냈고 여러 가지 이 다른 상황들을 분석을 해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완전히 이 개표 결과를 조작을 해버리는 것, 뒤바꿔버리는 이것은 자, 왜 그런지 간략하게 제가 핵심만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점검은 선관위 그리고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 보안 점검팀을 구성해서 그냥 보안 점검팀을 구성을 하고 또 참관인까지 뒀습니다.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이 추천한 참관인들도 참여를 해서 지난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 보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선관위 그때 특혜 채용 이런 의혹이 상당히 많이 불거졌고 또 국정원에서 수차례 그 시스템 보안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듣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7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보안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정원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서 선관위 내부망 침투가 가능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그 투표한 사람으로 또 표시도 할 수도 있고 그때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주목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론적으로 그 서로 바꿔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사람으로, 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꿔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해킹을 해서 들어가면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존재하지 않은 유력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 임명부 내용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투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해킹을 해서 들어가면은 그리고 지금 선관위의 그 보안 시스템이 허술해서 들어가기가 용이하다는 것이죠. 국제 해킹 조직 정도가 되면은.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이런 쪽에서 여기 들어가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죠. 이 투표 조작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선거 임명부 조작도 가능하다. 통합 선거 임명부. 여기는 전체 유권자 정보가 저장된 시스템인데 여기에 외부 인터넷을 통한 침투가 가능할 정도로 보안 조치가 허술했다. 자, 국정원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거인명부가 해킹에 의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지 국정원은 직접 시연까지 했습니다. 언론 앞에서 시연까지 했는데 투표용지 수령인의 이름이 표기된 특정 유권자가 실제로는 투표했으나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이 가능했다. 사전 투표를 하면서 이 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그 이름이 표기된 그 유권자가 실제로는 투표를 안 했습니다. 용지를 수령하고 이름을 표기된 사람이 실제로는 투표를 했는데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이 가능했다. 그리고 반대로도 변경이 가능하겠죠.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것으로 변경이 가능했다.
그다음에 사전 투표 용지 무단 인쇄도 가능했다. 2020년 총선 때 사전 투표 용지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죠. 이 무단으로 인쇄하는 것도 가능했다. 실제 사전 투표 용지와 QR 코드가 동일한 투표지에 대한 무단 인쇄가 가능했는데 선관위의 기관 도장, 선관위 도장 등 용지 기재 정보가 탈취가 가능했다. 그리고 또 선상 투표 같은 경우는 선상 투표 뭐 해외에서 바다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죠. 원양어선 같은 데서 그 투표는 투표자가 누구를 찍었는지도 알 수 있었다. 자, 선상 투표제에는 유권자 정보와 투표 내용이 모두 표기가 되는데 이게 암호로 처리돼서 저장이 되는데 국정원 점검 결과 해커 공격으로 투표에 임한 유권자 인적 사항, 투표 내용이 모두 노출 가능했다. 그리고 이것도 예시로 오늘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도 가능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총선 때 논란이 됐던 개표 결과도 조작할 수 있었다.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 운영하고 접속 패스워드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보안 관리가 미흡해서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득표수 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A 후보가 더 많이 받았는데 더 적게 받은 B 후보와 서로 바꿔치기를 한다든가 득표수를 막 조작이 가능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낙선자를 바꿀 수 있었다. 가령 국정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시를 시연까지 하면서 예컨대 계룡산 후보, 그러니까 A 후보에게 투표한 걸로 분류된 게 한라산 후보, B 후보에게 투표한 걸로 변경이 가능했다. 실제로는 나는 A 후보에게 투표했는데 이 해킹에서 들어가면은 이것을 B 후보에게 투표한 걸로 바꾸는 게 가능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국정원은 지적을 합니다. 선관위가 최근 2년간 국정원에서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해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요구하는 보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서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를 할 수 있었다.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를 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자,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번 총선 지금 당장 또 내일이면은 강서구청장 선거도 있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 때 이거 막 조작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2020년에 논란이 컸었던 이 선거 결과, 그러니까는 개표 결과 조작 가능성, 그때 조작했던 것 아닌가 이미.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2020년 총선 후에 개표 조작 관련해서 의혹이 본물을 일으켰고 그때 실제로 소송도 있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소송을 이런 개표 조작 의혹을 한교안 전 대표도 주장을 했고 특히 막 소송을 하고 했던 의원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작년 7월에 민경욱 의원이 그때 이 개표 조작 의혹, 사전 투표 조작 이런 것으로 인해서 21대 총선 무효 소송을 냈었는데 대법원은 기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각을 하면서 그때 선관위의 서버 다 검증을 하고 QR 코드도 검증을 했는데 이상 없다. 그리고 사전 투표지도 정상적으로 선관위에서 발행된 것이다. 그래서 소송을 기각을 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국정원에 이런 브리핑이 있고 나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사실 아닌가? 그때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느냐? 지금 뭐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 그런 말이 다시 나오는데 일단 국정원과 금감원에서 국정원에서 일단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추가 브리핑을 했는데 이번 점검은 해커 시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해킹하는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킹을 하는 해커라는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본 것이다.
그 국정원이 이렇게 해킹을 하는 해커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본 것이지, 과거와 연결을 하는 거는 경계를 한다. 과거에 이 해킹이 가능하다고 해서 과거에 이 투표,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그 의혹과 연결하는 것은 경계를 한다.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의 보안 필요성을 나타내 준 결과지, 이것이 이 부정선거 일종의 업무론, 이것과 연결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관위는 오늘 입장문을 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이 선관위 설명을 자세히 들었으면은 큰 이 우려는 없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서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부정개표, 부정투표, 여기에 대해서 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운영 중인 시스템 그리고 장비를 대상으로 순수하게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서 실시했다.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 장치, 뭐 참관인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수개표를 하죠. 수개표를 하고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는 어떤 그 수치를 뒤바꿀 수 있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그 수치가 뒤바뀌면은 그것과 실제로 투표를 한 투표용지, 그리고 이것을 수작업을 한 것, 이것을 그 뒤바꾼 수치에 다 맞춰야 됩니다. 딱 맞춰야 놔야지 이게 그 개표가 끝나는 것이죠.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참관인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개표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한, 이론적으로 조작을 한 그 수치에 실제 실물 투표지를 바꿀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을 해서 일단은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위원회의 보안 관제 시스템이 또 따로 있는데, 그걸 불능 상태로 만들어놔야 된다. 내부 조력자가. 또 수많은,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조작한 값에, 이 해킹을 통해서 조작을 한 값에 거기에 딱 맞춰서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가령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국정원도 이것을 우려를 했는데, 그냥 발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실물 투표지와, 그러니까는 맞추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전산을 해킹해서 그것을 어느 쪽에서 발표를 해버리면은 실물 투표지와 완전히 다르게 되고, 그러니 혼란은 일어날 수 있겠죠. 초기 혼란은 일어날 수 있지만은 결국 실물 투표지와 맞춰보면은 실물 투표지 전부를 뭐 몇천만, 대선 같으면은 2천만, 3천만 이상 되는 그걸 전부 다 바꿔치기 해야 되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그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투표 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으로 개표를 하죠. 이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정보 시스템과 기계 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해킹을 한다고 해서 이게 실물이 된 실물 투표지와 이 공개 수작업을 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일제히 맞추지 않는 한 결과를 뒤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관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 부각해서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을 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기도 여러 가지 장치를 했고,
내년 총선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보안 장비를 추가하고 보안 컨설팅 결과 이행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계속 상황을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 자, 선관위가 신뢰가 상당히 떨어졌지만은 어쨌든 이 전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선거 관리는 전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는 신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국정원에서 계속 발표가 나오는 이 사안은 이론적으로는 이 해킹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이 국정원이 수차례 걸쳐서 북한의 해킹 이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던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은 다시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